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5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59일차고요. 위에서 11번째 줄이죠. 네, 이렇게 할게요. 볼게요. 가장 효율적인 협상가는 스스로를 돕는 기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성공한 기본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기회를 찾는다. 따라서 더 복잡한 형식으로 생각하는 실패한 기버와 테이커가 놓치는 윈윈의 해결책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의 이익도 있지만 어, 상대방, 자신과 타인의 모두 이롭게 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서로의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이익이 아닌 동시에 상대의 이익도 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기회. 따라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실패한 기버와 테이커가 그 놓치는 그 윈윈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기버처럼 단순히 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먼저 가치를 창출한다. 덕분에 파이를 나눌 때는 전체 크기가 충분히 커져 상대에게 나눠주고도 자기 몫이 많이 남는다. 주고도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를 돕는 기본은 더 많이 주는 동시에 더 많이 갖는다. 많이 남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많이, 그러니까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이 남기 때문에 나는 넘쳐난다. 주고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까봐 결핍에 빠져가지고 못하잖아요. 네, 부족할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쳐나더라. 그래서 파이를 키운다는 개념을 깨닫는 것은 릴리안 바워의 직장 경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고 테이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들을 돕는 시간에 선을 긋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그녀는 다른 기버나 매처를 도울 기회를 잃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테이커가 아닌 듯한 부하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자신의 일이나 일정에 관계없이 이기심이 전혀 없는 기버의 방식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제이슨 갤러는 스스로를 돕는 기보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는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그 무주상보시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음, 반면 제이슨 갤러는 스스로를 돕는 기보로 접근했다. 그는 자기 시간을 더 쏟아붓지 않고도 더 많이 베푸는 방법을 찾아냈다. 자기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더 많이 베푸는 방법. 무엇보다 그는 혼자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남들과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그들도 기보로 변모할 기회를 만들었다. 가령 부하 직원이 도움을 청하면 갤런은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해 다른 관리자 2명을 초대했다. 자신은 관리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그들의 보살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관리자들 역시 더 많은 부하 직원과 유대를 맺은 기회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봉사활동을 도맡는 대신 부하 직원들에게 더 풍부한 지식과 조언을 전해줄 여러 멘토를 소개해 주었다. 바오도 사람이 너무 좋다는 말을 듣고는 갤러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사람씩 만나 조언해주는 대신 단체로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까? 나는 내가 그 일에 적절,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돕도록 명결 주기 시작했죠. 이제 나는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저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당신도 남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하라는 거죠. 분담을 하는 거. 그렇죠? 네, 분담을 해서 나누면 훨씬 더 일이 쉽죠? 분담을 해서 나누면은. 혼자 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옛날에 왜, 그 엄마들. 저도 혼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건 자기가 해라. 주방은 자기가 해라. 내가 나가서 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때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일의 분담, 청소는 또 남편이 뭐 이렇게 좀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집안일이야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도 혼자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원래 그 자영업자 정신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혼자 다 내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자영업에 일단 지금 몸담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내가 조금 덜 갖고, 나 혼자 가지면 내 시간을 온통 써야 되는데, 시간당 분배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나는 조금 덜 갖고, 그들에게. 또 시간을 벌고, 돈 주고 시간을 샀으니까 나의 시간을 벌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사업가의 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혼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나눠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워는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마음먹음으로써 혼자 짐을 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시간을 지키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파일을 키운 셈이다. 바워의 말을 들어보자. 당신의 회사에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면 이기적인 성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억누르고 이타적인 성향이 극대화되도록 해보세요. 그것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당신은 거기에서 활력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 자체로 중독성 있는 일이랍니다. 성공한 기본은 자신이 호구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체념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위험을 베푸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한 가지 호의 방식과 고수하는 경직성에 있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이 말했듯 본성이 기버일지라도 본성이 기버일지라도 매처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제2의 본성으로 삼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성공한 기본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상황을 살피고 잠재적인 테이커를 가려내는데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언제든 테이커의 마음의 감정이 입을 감정이입하기보다 생각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감정이 이입이 돼버리면 일이 그르쳐버리잖아요. 감정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라방 할 때도 처음에는 음악을 들었는데, 감정이 자꾸 이렇게 왜 좋은 거, 슬픈 거,
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을 너무 눌러놓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돌가슴이라고 그러죠. 너무 억압을 많이 해놓으면 잘 몰라요, 내 감정을. 그냥, 그냥 쓱쓱 회피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억압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근데 그 감정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점점 감정이. 근데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억압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되죠. 자꾸 감정이 들어오면 그르쳐요. 감정이 압이 꽉꽉 차면 낮은 에너지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욕망은 남녀 간의 사랑은 감정이에요. 125. 근데 사랑은 500대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 에너지 본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기보다 생각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감정보다는 생각을 조금 이성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참거나 억압한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떤지는 찾아볼 필요가 있죠.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자세를 버리고 너그러운 티포텟이라는 더욱 세련된 접근 방식을 택한다.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새로운 적극성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릴리안 바워는 전략을 전환의 호구에서 벗어났다. 자신의 타고난 힘과 더불어서 자신의 능력을 대변하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녀는 자신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집중했고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베풀도록 독려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죠. 일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쵸? 뭔가 직장 생활 하다가 자영업 하다가 저희 일을 하잖아요. 나눠서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 하는 줄 알고 혼자 다 했거든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나눠서 하고 분담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축적되면서 그죠? 자신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집중했고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베풀도록 독려하고 서로 이런 행동이 축적되면 그녀는 호구에서 성공한 기버로 탈바꿈했다. 혼자 이제 하면 남들이 호구라고 호구라고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타고난 천성탓에 이사회 임원이 되는 시기가 늦어졌지만 나중에 그녀는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 결국 릴리안 바워는 자기 직급에서 가장 빨리 이사회 임원이 되었다. 이제 8장, 8장 9장. 이거 끝나고 나면 부자의 그릇 합니다. 8장 9장. 네. 8장의 호혜의 고리. 인간이 무엇이 인간을 베풀도록 만드는가? 서로 호혜의 고리, 호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인간을 베풀도록 만드는가? 볼게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그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기뻐하고 그들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어떤 원칙이 분명 있을 터다. 그들을 보면 기분만 좋아질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애덤 스미스. 또 볼게요. 집단의 힘. 집단의 힘. 1993년 그레이그 뉴마크는 17년간 일하던 IBM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증권회사 찰스 슈왑의 컴퓨터 보안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독신에다 베이 예리아에 처음 온 그는 다 새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향토 예술과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보자는 결심을 했고 1995년 초부터 그는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기존에 주고받던 정보를 넘어 구인과 주택 임대, 자잘한 물건 판매 정보 등을 나누기 시작했다. 6월이 되자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240명에 달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이메일로 직접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지자 그레이그는 명단을 리스트 서브, 특정 그룹 전원에게 작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시스템을 옮겼다. 이를 토대로 1996년에는 그레이그 그레이그스 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고 2011년 말까지 전 세계 700곳이 넘는 지역에 그레이그스, 그레이그스 리스트 사이트가 생겼다. 그레이그스 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10개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만 매달 5천만 명 이상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 전 세계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웹사이트 40위 안에도 들어간다. 그레이크스 리스트는 인간의 기본적인 매처 본능에 호소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처 본능. 이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보고 가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등 거래를 쉽게 만들어 준다. 어떻게 해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당한 합의를 본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슈머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서로에게 적당한 관계. 누군가 연예인, 모델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그쵸? 평범한 사람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직접 교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처가 선호하는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 그레이그스 리스트는 이타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종의 벼룩시장과도 같다고 말한다. 당근이 생긴 게 그거잖아요. 당근이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하면서 당근에 호의적인 관심을 엄청 많이 갖잖아요. 처음에 뭔지 모르다가 인식이 당근 사이트도 엄청날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이 또 이제 막 이루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광고비도 받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회원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에게 옛날에는 판매자만 회사만 좋은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서로에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매처 대신 전적으로 기버의 방식에 기반을 두고도 같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을까? 2003년 오하이오의 토박이 데론 빌이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빌도 그레이그 뉴마크처럼 잘 모르는 도시에 처음 이사를 와서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레이그스 리스트의 전례를 따라 그는 접속자들끼리 상품을 교환하도록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넷 기반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빌은 그레이그스 리스트의 교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이한 규칙을 정했다. 현금 거래나 물건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빌이 만든 프리사이클에서는 모든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프리사이클은 빌이 애리조나 투산에 있는 비영리단체 라이즈를 위해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다. 라이즈는 빌에게 아직 상태가 좋지만
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컴퓨터와 책상 같은 중고품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빌은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자선 단체에 전화 걸어 알아보았지만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빌 자신에게도 중고품 할인 판매점에서 받아보지 안 쓰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문득 그는 물건 소유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당근이네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참 누가 떠올렸는지 당근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예. 저번 주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경수님께서 서울은 당근을 정말 잘 활용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근. 싸게 사고. 필요 없으면 짐이 되는데 또 짐이 되잖아요. 어, 음, 짐이 되는데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당근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당근 너무 좋잖아요. 서로. 그리고 안 쓰는 건데 좀 그렇다 싶을 때 그냥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어디 가면은 왜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한 2년 전인가도 그런가? 하여튼 내가 시내에 무슨 미용실을 갔더니 거기 미용실 원장님이 자꾸 무슨 크림 같은 거 있잖아. 뭘 주는 거예요. 2개짜리 뭘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뭐 한 4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팔기는 그렇고 나도 안 쓰는데 새 건데 새 건데 팔기는 그렇고 혹시나 쓸 사람 있는지 올려놓잖아요. 나눔으로요. 진짜 쫙 나와요. 완전히 엄청나게 막 달라고 막 그래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기존 방식의 판매 방식은. 근데 어, 그런 것들, 그렇게 보면 네트워크, 이 베라 플랫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좋은 방식을 선택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엄청난 마케팅 그 방식이에요. 그렇죠? 볼게요. 빌은 먼저 친구 40명에게 프리사이클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함께 참여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몇몇 프리사이클 초기 회원이 중고품을 올리기 시작하자 빌은 완전히 혀를 찔린 느낌이었다. 한 여성이 조금 사용하고 남은 머리 염색약을 올리고 유통기간이 다 되어 간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어 놓았다.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색을 짙게 물들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남성은 그보다 쓸만한 낚시 도구를 올렸지만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낚시 도구를 도둑 맞은 사람에게만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34년 전 꼬마 시절에 낚시 도구 상자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입니다. 야, 너무 좋네요. 내가 도구를 잊어버린 사람 한테 주겠다.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프리사이클은 영 가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빌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실제로
클레이스, 클레이그스 리스트 올리면 쉽게 팔릴 수 있는 진짜 보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령 적어도 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상태 좋은 카메라를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멀쩡한 컴퓨터, 평면 TV, 유아용 자동차, 보조의자, 피아노 진공청소기, 운동기구 등도 올라왔다. 2003년 5월 처음 시작했을 때 프리사이클 회원은 30명이었다. 1년이 지나자 그 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커졌다. 전 세계 360개 도시에서 1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기록한 것이다. 2005년 3월에는 회원 수가 다시 10배로 늘어 100만 명에 가까워졌다. 얼마 전 사회과학자 로브 웰러와 프랑크 풀린, 소냐 잭이 사람들이 물품 교환 시스템에 참여하는 동기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토론을 근본부터 뒤집어 보려 했었다. 학자들은 대체로 그레이스, 그레이그스 리스트,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레이그스 리스트의 직거래 방식이 자원을 교환하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믿었다. 그레이그스 리스트 같은 시스템은 거의 모든 인간이 매처라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도록 허용한다. 그렇지만 회원들끼리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 물건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는 프리사이클 같은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 학자들은 그런 시스템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버라고 가정함으로써 테이커에게 이용당할 수 있지만 물건과 서비스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만큼이나 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당근이 생겼나 봐요. 그쵸? 누가 직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두 종류의 시스템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볼 수 있다. 매처와 테이커는 그레이그스 리스트에 끌리고 기버는 프리사이클에 빠져들 것이다. 데론 빌이 내게 말했듯 세상에 테이커만 있다면 프리사이클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터다. 그런데 웰러의 연구팀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네, 밝히는 거는 내일 또 듣겠습니다. 그쵸? 네, 내일 또 뭔가 테이커만 존재해서는 또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부 또 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네, 수업이 있어요. 그, 어제 속초 가서 그 윤상희 씨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어쨌든 뭔가 달라져야 될 거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듣는 거, 내가 바뀌는 거, 내가 타고난 어떤 가지고 태어난 그 의식이 있어요. 가져올 때, 태어날 때 가져온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껑충 넘어 뛸 수 있는 게 이 의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 오늘 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 있고요. 11월 11일은 12월 6일, 7일 문경에서 하는 깨달음 시크릿 네,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